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 어제 21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핵심 라인 이탈되니까 또 한번 크게 무너졌네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양쪽을 좀 갈라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좀 오를지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했을 때 일단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워낙 저평가인 상황이었어요. 성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생태계 재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되어 있는 이 새로운 기술을 최근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없었던 게 채워지고 워낙 낮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갈 리만 남은 거 아닌가? 반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좋았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네이버랑 딱 겹치는 사업을 카카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네이버 따라서 재편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네이버 지금 실적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면 예상치 좀 낮은 실적이 발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약간의 우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오픈 AI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오픈 AI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에 대한 밸류도 깎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AI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사람들이 생각한 건 이러한 구도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전 분기보다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성장력이 조금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요걸 생각을 하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요걸 생각을 하면서 재평가를 할 거고 그럼 요만큼의 갭 차이만큼 매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이버에서도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닌가. 외국인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까지 들어 올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일단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대로 4월 달에 관세 올려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이들이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막아줄 줄 알았는데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 추가 관세를 하려고 했는데 10%더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관세만 40%가 넘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던 거에서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보통 관세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 들어왔다며요. 달러가 올라갔네?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보여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차손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카카오가 좋았던 부분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았던 거고, 네이버는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거기에 성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약간의 훼손들이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AI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원체 쇼핑이랑 플랫폼 광고 수익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서 요거까지 되면은 이만큼의 밸류가 좀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네이버 관련 얘기에서 AI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요거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재편하면서 실적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딱 네이버만큼만 카카오도 방향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 모자랐던 만큼 조금 더 이거는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만 좋아지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관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높아질 거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일단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너지의 가격이나 아니면 미국의 경기가 좀 적당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때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지금 70% 이상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지게 된다면 훨씬 좋은 호재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적당한 경기 침체가 딱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 자체가 꺾여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그러면 기업들도 그때는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최악이다. 그냥 딱 적정한 상황만 유지되는 게 베스트다. 너무 좋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과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지금은 그게 나오면은 최고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 정부의 목표는 분명 이걸 만들려는 것일 테니까. 자, 그래서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각각 이제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는데, 그럼 이제 수급은 어떤지도 보도록 하면, 일단 카카오 외국인 엄청 사들였었죠. 근데 지금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더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이것도 저평가다. 장 마감 이후에 여기 빨간색 크면요, 빠른 시간 내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고 나니까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기관도 달라붙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선 저렴한 구간?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반등을 위해서 뭘 봐야 되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제 막 추세를 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히 뭐 반등 뭐 그런 거 없겠죠. 얘는 그냥 위에 있는 고점 돌파하면은,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거의 3년 동안 우하향했잖아요. 그것도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이 추세가 반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방향이 조금씩 크게 달라지는 이 모습 보여지게 될 겁니다. 대신 갭이 물려있는 자리가 여기가 크거든요. 소화하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는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이 소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 양이 커지고 이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훅 가는 것도 요거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스트는 흔하죠. 61선 위로 올라가는 게 최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보통 이럴 때는 12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좋으면은 이 안에서도 금방 꿈틀거리며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어도 기대해 볼 법한 건 있지만 최고는 이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61선 위에 있으면 그냥 21선 여기 바로 돌파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노릴 수 있는 거 여기서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21선이 돌파되는 건 똑같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21선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이 안에서도 이렇게 반전이 될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고 나면 60일과 120일이 이렇게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럼 21선도 이렇게 턴했을 때 같이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때 액션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 급등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21선 턴하고 위에서 버티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과 60일 돌파니 그대로 상승, 그리고 정고점 돌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면, 카카오는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좋은 거고, 네이버는 좀 좋았던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카카오에게 조금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 아닌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요하고 개인 털리는 거 요거 꾸준하게 언제까지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61선 위가 베스트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함께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간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노리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는 그냥 위에 있는 매도 물량 요것만 소화하면 또 한 번 터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외의 부분은 제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 보면서
디테일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네요.